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염 예방과 건강 관리를 위한 치유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개된 질병백과에는 만성 비염에 대해서 귀, 코, 목 질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크게 알레르기성 비염과 비알레르기성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비염에 대한 다양한 건강 증진법을 통해서 가을철을 맞이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좋은 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세 건강치유 마사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마사지를 통한 건강 증진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흉쇄 유돌근을 터치해 주는 방법은 네 가지가 소개되어 있고요. 강한 압으로 누르면서 흉골 부위까지 미끄러뜨리는 방법이 있겠고, 압 통증이 발견됐을 시에는 이완될 때까지 유지하며 그 부분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흉쇄 유돌근은 몇 인치 들어올리면 두드러져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어서 압박을 가하고, 그 다음에 통증이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터치로 압을 가해 주시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시원한 감이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건강 증진법은 쑥뜸 온열 요법입니다. 족삼리열에 일정 횟수의 뜸을 떠주셨을 때는 급성 비염이나 만성 비염, 그 다음에 축농증, 그 다음에 후각과 관련된 증상, 그 다음에 인두염, 급성 후두염, 치통, 치유겸, 치료 녹루까지 다양한 범위에까지도 효과를 미칠 수 있겠습니다. 백회혈에 뜸을 떴을 때는 비후성 비염으로 코가 막힌 것과 축농증으로 콧물에서 나는 악취, 썩은 냄새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간접뜸법을 통해서 대형뜸을 백회 위에 얹어서 뜸을 떠주시는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막대요법에서는 근육을 깊숙하게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근육을 이완해주는 좋은 방법, 그 다음에 비염과 아토피의 자극 인자인 진드기를 박멸하는 것도 선행되어져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막대요법에서는 그림을 참고해 주시고요. 손을 이용하여 뒷머리나 목,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막대 위에 모포나 타올을 덮어 부드럽게 한 다음에 그 위에 막대를 세로로 놓고 그 위에 내가 눕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5분 정도 경과해야 되고요. 막대를 깔고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혈 마찰법입니다. 가장 먼저 손바닥을 36회 문질러서 손바닥에서 따뜻한 치유의 열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후두부 마찰법을 들여다보시면은 후두부 쪽에 있는 경락을 이해해야 됩니다. 동맥과 그 다음에 방광경락, 그 다음에 담경락, 그 다음에 삼초경락까지 굉장히 많은 경락이 그 위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혈들, 풍부혈, 암운혈, 천주혈, 그 다음에 완골혈, 천유혈 등 이런 혈들을 집중적으로 터치하고 지압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필요하겠습니다. 비진구 마찰법은 코가 막히는 증상, 비염에 직접적으로 통할 수 있는 마찰법인데요. 바로 이 코 옆부분, 콧구멍 옆부분에 있는 영향혈을 저와 같은 방법으로 터치해주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티침이나 기통석을 붙여 놓으셔도 소정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가 인중 마찰인데요. 이 부분이 인중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좌우 36회를 문질러 주시는 방법인데요. 비진구 마찰을 시행한 다음에 인중 마찰을 해주는 방법으로 습관적으로 해주시면은 감기를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 와타나베 게이코 선생님의 내용을 추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혈 마찰법에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영향혈은 두 손가락으로 누르기, 그 다음에 곡지혈 마찰하기,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낙치멸, 엄지손가락으로 해당 부위 낙치멸을 약간 아플 정도로 눌러주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사독혈,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 쓰다듬어 올려주는 방법입니다. 네 가지 방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와 관련된 증상 중 비염과 더불어 축농증과 관련한 건강 치유법이 있기에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 보시면요, 축농증은 절제해도 재발하는 수가 많아 점처럼 근치되지 않는다라고 소개되어 있고, 특히 다섯 번째 보시면은
선정관절을 교정해주면 충농증이 간단히 치료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자, 다음 세 개의 그림을 확인하시고요. 선고를 교정하는 방법, 순간 교정, 차분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자연스럽게 회전하며 운동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다양한 마사지법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교정법상으로서는 환자는 엎드리고 술자는 그림처럼 서고 한 손은 환측 선정관절 부위에 두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정관절을 풀어주시면 축농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 한번 그림처럼 한번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아로마 테라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조성준 박사님의 한기치료의 기적에서는 만성 비염을 앓고 있는 18세 고3 학생에 대한 체험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아로마 향은 솔향입니다. 파인과 그 다음에 유칼립투스, 그 다음에 바카, 페퍼민트 향인데요. 근식 호흡법을 사용했습니다. 축농증 증상에는 유칼립투스 한 방울, 티트리 한 방울, 파인 한 방울 블렌딩해서 20분간 근식 호흡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오은군 박사님의 알레르기성 비염을 고생하는 분들께라는 책 내용인데요. 이 책 내용에 보시면 5번과 6번에 히솝, 유칼립투스, 파인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칼립투스 5방울과 파인 5방울을 블렌딩해서 흠양하는 방법, 그리고 유칼립투스 5방울, 파인 5방울에 캐리어 오일을 블렌딩해서 마사지 해주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백투큐혈 자극요법입니다. 콧물, 재채기, 코막힘에는 상성혈과 인중혈, 그리고 풍지혈과 천주혈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성혈은 축농증, 비염, 전두통, 어지럼증의 주치혈이다라고 소개되어 있고요. 자극 방법은 이쑤시개 10개 정도를 고무줄로 묶어서 그 부분을 지압해주는 방법이고, 여기에는 동전과 열쇠 끝으로 자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림 두 번째 그림 보시면 풍지와 천주혈이 나와 있는데요. 후두부 중앙선, 승모근 바깥쪽에 있는 위치인데 코막힘과 비염 등의 경우 목덜미 부분과 천주 풍지혈 자극으로 혈행을 개선함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손가락 돌리기법입니다. 손가락 돌리기 건강법, 돔형으로 손가락을 마주하고 새끼손가락 또는 이 엄지손가락부터 순환을 시키는데 회선을 돌려주는 기본 돌리기법을 일단 마스터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특히 어려운 네 번째가 마스터되면은 거의 모든 손가락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기본 손가락 돌리기법이 끝난 다음에 두통과 비염, 변비, 위통을 해소해주는 방법으로 그림에 소개해드려 있는 3단계의 방법을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끼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만든 원은 지면과 수편입니다. 지면과 수평이 돼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가장 먼저 검지손가락 돌리기와 함께 어깨를 위로 이렇게 올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흡과 함께 반원을 그리며 우측으로 돌리면서 내린다. 자, 돌리면서 올리고 우측으로 내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10회 왕복하는 경우입니다. 만정머리 마사지라는 책에서는 콧물이 날 때 코막힘이 계속되면 숨쉬기가 힘들고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이때 상성혈을 누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목 부분에서는 대추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콧방울 옆에 있는 영향혈을 지압하면 감기로 인한 콧물과 코막힘, 다양한 코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압 10분이라는 책에서는 막혔던 기가 시원하게 뚫리고 꾹 누르면 통증이 사라지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비통이라는 지점인데요. 콧물과 코막힘을 해소할 수 있는 곳입니다. 코를 잘 풀고 나서 양손 집게손가락을 30회 따뜻하게 비벼주는 방법이고요. 집게손가락 옆면으로 콧날의 양면을 힘껏 비빕니다. 눈구석 머리에 콧방울까지 50에서 60회 비빈 후 비통 부분을 자극하게 되고요. 엄지와 검지로 좌우 경혈을 누르고 위를 향해 1, 2, 3을 내면서 눌러줍니다. 자극 후 힘을 풀어주고 다시 눌러주기를 반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발반사구 건강 해모요법이라는 책에서는 코의 반사구가 엄지발가락 부분에 나와 있고요. 그림에 나와 있는 코의 반사구를
지압하거나 문질러 주시면은 만성 비염, 코피, 코 부스럼, 축농증의 코막힘을 해소해 주는 방법이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극봉을 활용해도 됩니다. 엄지발가락 측면 부분을 집중적으로 자극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쉽고 효과 빠른 손, 귀, 발 안마에서는 비염과 축농증으로 인해서 편도선염이나 감기, 충치, 그 다음에 발열과 치통이 동반되기도 하고요. 대체적으로 얼굴이 붓거나 콧물, 코막힘, 호흡곤란, 안구 압박감까지 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날 음식과 찬 음식, 맵고 자극적인 음식, 특히 담배와 술을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안마 부분에서 합곡혈, 중충혈, 코 반사구, 폐기관지 반사구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합곡을 자극해주는 방법, 뜸으로 인해 그 부분을 온화하게 해주는 온열요법이 병행될 수 있다는 것, 그림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중충혈 자극 방법, 쑥뜸으로 7회 15분간 자극하는데 심장에 열을 식히고 건강을 위해 자주 활용해 주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에 나와 있는 코 반사구, 그 다음에 폐와 기관지 반사구, 3에서 5분 정도 주물러주는 방법으로 일상에서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안마법에서는 비염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혈로 용천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 캔들 테라피, 건초혈이나 알레르기성 비염에 도움이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은 코가 간지럽고 잦은 재채기, 코막힘, 콧물이 심해진다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심지어는 눈이 붉어지거나 간지럽고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식과 같은 알러지성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이어캔들이 도움이 됩니다. 이어캔들은 코와 부비강의 압력을 변화시키고 항해 효과를 통해서 비염과 부비동염에 효과적이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증상에 따라서 일주일 2, 3회 그리고 좋아지시면 일주일에 1회 정도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열요법 서동영 박사의 최신 기반사 건강하게 나와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코막힘이나 알러지성 비염에 사용되는 그 폐점, 비장점, 신장점 구역을 자극하는 방법 꼭 활용하셔서 다소 어려운 부분이긴 하나 집중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체크하셔가지고 그 부위를 티침이나 기통속으로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자극점이 너무 많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마사지를 통해서 계속 자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명을 살리는 북한의 민간요법에서는 궁궁이풀, 도코마리풀, 용뇌 세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소 생소한 내용일 수는 있으나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동네 어귀에 피어 있는 풀들인데요. 자, 궁궁이풀 같은 경우에는 비염이나 입냄새, 두통의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에 효과가 있는 약초들을 소개하면서 복숭아나무 잎, 그리고 살구씨 기름, 그 다음에 도꼬마리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염에 대한 다양한 증상과 해소법들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매일처럼 반복해 주시고 건강 증진에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